발표력을 키우는 시간 단 3초. 학기 초라 아이들이 도대체 발표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신규 선생님들의 단톡방에서 종종 올라오는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학기 초라 아이들이 틀릴까 주저하고 낯선 친구들, 낯선 선생님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발표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거짓말을 넘어서야 발표력은 잘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거짓말은 바로 거수, 지명, 발표의 준말입니다.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수업인데요. 여러 연구 자료를 통해서 거짓말 수업에서 손을 드는 아이들은 통계적으로 20에서 25%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협동학습의 거장 스펜서 케이건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교실 수업을 들여다보자. 이건 참 심각하다. 교사가 40명의 학생들에게 질문하면 그 중에 10명 정도가 손을 든다. 나머지 30명은 딴 생각에 빠졌거나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어쨌든 교사는 한 학생을 호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손을 내리고 그들의 참여하려는 마음도 함께 내려간다. 종종 작은 목소리로 불평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교사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경쟁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호명된 학생의 답이 교사의 의도와 다른 경우 그 아이는 갈등에 빠진다. 어떤 아이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무 말이나 해대기도 한다. 이때 나머지 9명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깨어나기 시작한다. 선생님, 저요! 라 소리치고 열광하며 생기를 되찾는다. 친구의 실패가 곧 자신이 교사에게 인정받을 절호의 기회로 되돌아온 것이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 글에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교실에서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영향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거짓말 수업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교사의 발문 응답 시간, 즉 대기 시간입니다. 교사의 질문 후에 대기 시간은 질문에 대해 학생이 처음으로 답을 할 때까지 교사가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1972년 미국의 로 교수님의 연구 결과 교사들이 질문을 한 후 학생들이 대답하기 전에 고등학교 교사들은 평균 0.7초에서 1.5초 동안 학생들의 답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연구 결과 교사가 3초 이상 학생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렸을 때 반 아이들의 창의성과 학습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초 이상 기다린 교사는 단 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교사에게 가장 참기 힘든 유혹은 정답을 가르쳐주고 싶은 유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는 발문은 즉각적인 반응만을 강요할 뿐 깊은 사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MBTI 성격검사에서 내향성 아이들의 평균 응답 시간은 놀랍게도 평균 7초입니다. 대기 시간을 연구한 학자들은 수렴적 질문, 이런 닫힌 질문에는 3, 4초, 확산적 질문, 즉 열린 질문에는 평균 15초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공고합니다. 로우 교수님과 다른 연구자들은 교사들이 3초 이상 기다리면 학생들의 언어와 논리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줍음이 많거나 내성적인 학생, 생각의 처리 속도가 느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발문 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 지식의 재생 혹은 순간적인 사실 판단만을 강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3초 이상의 시간을 두어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동시에 발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선생님, 이제부터는 발문 후에는 뒷짐을 쥐고 5개의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3초를 넘어 5초까지 센 후에 아이들을 지명해 발표시켜 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반 모두의 창의성과 언어, 논리력 등을 2배 이상 키워줄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손을 뒤로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